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토크가 메인이라서 술은 간단하게 마시려고 합니다. 마셔본 럭키님들 계시나요? 이거 한 병 다 따르면 딱 맞겠는데요? 조금 흘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나상, 럭키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짠 할게요. 짠. 어우, 색깔 너무 예쁜데요? 네. 괜찮은데요? 알코올 도수는 5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네요. 아, 근데 원산지가 호주구나. 전혀 몰랐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지 기점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의 전환기라서 감정의 업다운을 경험하실 거예요. 컨디션 난조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컨디션 난조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감정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쪽 다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지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지 타이밍이 2023년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작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멘탈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동지 기점부터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꽉 잡고 이제는 긍정적인 행동을 조금씩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12월 20일 양자리 목성 시대가 시작돼요. 이제 물고기 자리에 있던 목성이 양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듣고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실천하시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조롭게 이뤄나갈 수 있을 겁니다. 동지 시즌, 양자리 목성 시대 시작,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앞두고 감정 업다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좋은 쪽으로 유지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일단 먼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나의 감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제 일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드라마를 취미로 보고 있어요. 현대물보다도 약간 선현물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천족, 선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월족, 그리고 뭐 마족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계까지 포함해서 3계를 다룬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선현물 중에 하나가 창란결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드라마 스토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3계를 다룬 이야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제한적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인간의 삶이 너무 짧다. 인생이 정말 더덥고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들과 인간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는 신들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분노도 하고 전쟁도 하고 싸우고 또 사랑도 하고 그런 걸 다 느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들도 똑같구나 뭐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일단 그걸 먼저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 네거티브라고 할지라도 느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기쁜 감정, 설레이는 감정 그것도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포지티브 쪽은 생각을 하지만 네거티브 쪽은 자꾸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감정도 멀리하고 싶은 감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수용하는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다.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모두 나의 사랑스러운 감정들이다. 나의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긍정적인 감정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즌에
이상하게 네거티브한 감정이 들어.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짜증이 나.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나의 에너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나의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 안에 보시면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현상. 우리가 어떤 현상을 먼저 마주해요. 그리고 관찰자 시점은 내 내면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마주했을 때 내면 안에서 내가 이걸 느끼고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어떤 감정? 분노나 짜증이나 슬픔, 어떠한 네거티브 감정을 안에서 분명 느끼고 있을 거예요. 들끓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끌어오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내면 안에서요. 이때 발산을 외부로 할 것이냐, 표현을 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서 느끼는 그 감정들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요. 럭키님들도 아무리 마음 수양을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사건을 딱 보고서 짜증난다. 진짜 화가 난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자아의 목소리는요,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나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절대 나약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부처님도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로. 부처님도 이 감정을 느끼는 부분은 피해가지 못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아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도 행동하는 부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밖으로 발산하고 밖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지 시즌이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기력함, 우울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 감정들, 그건 정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스텝 1입니다. 진짜로. 이 부분이 스텝 1. 이 부분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먼저 그 감정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밖으로 발산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아예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해줘야, 이거 먼저 스텝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 나의 내면의 목소리나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는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올바른 행동을 하는지도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억지로 참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각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이 양쪽 다 안 돼서 막 표출하는 사람으로 내가 행동을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이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나의 감정을 마주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오거나 어떤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이 감정들을 인정하고 3초 정도 심호흡을 하자 이거예요. 짜증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3초라는 여유, 이 잠시 나의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은 잘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횟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게다가 억지로 감정을 참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막 올라와요. 막 에네르기가 올라옵니다. 진짜 손오공처럼 막 엄청난 뭔가 에네르기가 막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이거를 심호흡을 하고 인정을 딱 했을 때, 자각을 했을 때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발산을 할 의욕도 갑자기 사라지고, 막 참아야겠다, 분노를 참아야겠어, 아무한테도 이걸 말하지 말아야겠어, 내가 짜증났다는 거 표출하지 말아야겠어, 이런 것도 안 돼요. 내가 한번 심호흡을 하고 릴렉스를 3초 정도 했을 때 화를 내는 선택을 한다? 화를 안 낸다! 이렇게 참는 선택을 한다? 이 양쪽 다 잘 안 될 거예요. 관찰자 시점으로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한 번에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점점 이 횟수가 늘어납니다. 저는 과거에 기분이 태도였던 사람이에요. 진짜 전형적인 B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B형분들께 죄송합니다.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었어요. 짜증이 나면은 그냥 주변 사람한테 막 말하고, 화가 나면은 화난다 말하고, 슬프면은 막 울고.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그 전까지 정말 심했어요.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 좋지 않냐면 내 주변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정, 지금 네거티브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 그거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의 운기가 교체되고 있고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감정을 느끼는 건 좋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에너지적으로 네거티브한 발산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께 안 좋은 걸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 신년에 치고 나가야 되는 좋은 운기에 뭔가 먹구름 같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가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도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동지 오기 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네거티브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 무기력해, 짜증나, 졸려, 이유도 없이 힘들어,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메리제이도 지금 그래요. 저 지난주에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간 정말 힘들었어요. 멘탈 붕괴됐어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차츰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월요일인 오늘 또 갑자기 컨디션이 다운되네.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됐었거든요. 모든 사물에 진동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높낮이가 심한 그런 타이밍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운기가 과거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로 교체되고 있는 타이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진동폭이 심하겠어요. 목성도 이동을 하죠. 금성도 역행을 시작했죠. 그리고 내년에는 명왕성이랑 토성도 이동을 할 예정이죠. 그리고 동지는 또 새해에 하나의 스타트 지점을 알리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이제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타이밍이라서 그래요.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운기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네거티브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 감정을 자책하시지 마시라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감정을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감정을요,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영미랑 철수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구경하는 메리제이, 이런 감정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영미가 화났네? 하고서 외부인이 돼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3-4초 정도는 내 자신에게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화가 날 때 그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집니다. 명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명상도 그렇게 막 거추장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1분 정도도 괜찮아요.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진짜 화가 나서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명상, 그리고 힐링 음악 듣기, 심호흡하기, 이런 걸로 해소를 어느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나 자신에게 좀 잠시 시간을 주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행동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요. 감정은 정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웃풋하는 행동,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못 아웃풋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랑은 정반대의 것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정반대의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끌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확실히 좋은 운을 끌어오는 거 맞거든요. 분노를 느꼈을 때 3초도 너무 길다면 딱 1초만 나에게 시간을 줘도 돼요. 그럼 진짜 어느 정도 내 자신의 마음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팽팽하게 당기는 힘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 이렇게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꽉 잡고 있다면 내가 막 분노 표출하고 짜증내고 이게 나쁜 행동, 이거를 하지 못하게끔 그쪽은 좋은 길이 아니야
라고 줄다리기 하듯이 당겨줄 수 있어요. 이 내면의 힘이요. 이 내면의 힘이라는 것도 다양한 방법, 키우는 방법이 또 있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건 나의 감정을 한 차례 인정해주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났던 구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잠수 타고 하루 지나서 연락 오고 화가 나잖아요. 눈물도 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별의 전조현상 같은 뭐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마주했던 거죠. 좋지 않은 현상. 헤어지기 싫으니까 막 너무 힘들어. 나를 왜 좋아해주지 않는 거야.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내면에서 막 눈물이 막 올라오는 느낌, 슬픔 이런 걸 느꼈죠. 지금 이렇게 우는 행동은 외부로 발산했던 거예요. 막 울고 남자친구한테 메시지 계속 보내고 메시지도 계속 보냈어요. 답장도 없는데 정말 오래전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뭐 해? 안 읽으니까 무슨 일 있어? 뭐야 나 어디 왔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10개 15개 쌓이더라고요. 행동을 불안하게 행동한 거예요. 내가 느꼈던 감정을 통해서. 나 자신한테 뭔가 여유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찰자 시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도 전혀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요.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됐었어요. 그때는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눈물을 쏟아내고 읽지도 않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는 건 나의 네거티브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행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지 않은 행동이죠. 네거티브 행동이 자꾸 거듭되다 보면 진짜 연애가 산으로 가요. 진짜 이별로 이어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내면 안에서요. 슬픔과 불안, 남자친구가 떠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슬픔을 느꼈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팽팽한 감정선 보이시죠? 한 번 인정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 여유의 시간을 최소한 한 하루 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나 자신에게 걱정하지 마, 메리제이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시간을 줬다면 잘못된 행동, 불안해서 오는 행동, 결핍에서 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게 됐어요. 진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그대로 반사적으로 행동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 뭐 이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나의 내면의 힘을 잘 키우고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일단 인정해주고 심호흡하고 후 릴렉스. 24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건 정말 불안한 일이긴 하나 릴렉스. 24시간 동안만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나 자신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면 무분별한 좋지 않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 확실히 연애가 실패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그 힘이 강해지더라고요. 점점 이게 되니까 뭔가 연애에서 오는 아픔이나 이별의 아픔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1년도 갔거든요. 헤어지면 너무 슬프고 그게 1년도 갔어요. 최장 1년. 근데 지금은 한번 헤어져도 한 2, 3주면 그냥 극복하는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인간 세계는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3주는 힘들어요. 솔직히 안 힘들진 않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밥도 잘 먹고 살도 찌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거나 힘들 때 막 외부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내면을 해소시키려고 해요. 뭐 분노도 표출하고 분출하면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올바른 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푼다거나 화가 나면은 좀 논리적으로 일단 릴렉스 하고 나서 상대한테 너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너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분노를 느꼈어.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막 아프면 아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이렇게 쏟아버리면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원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사물에는 파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좋은 물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긍정적이고 높은 에너지의 파동이 흘러나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네거티브하게 발산을 해버리면 표출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와 하고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길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적으로 운기를 다운시켜 버리니까. 관찰자 시점으로 나 자신을 좀 여유를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그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천천히 풀어갈게요. 내년에 물병자리로 명왕성 이동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나는 이런 감정 왜 느끼는 거야?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러시지 말라는 거죠. 아마 메리제이도 내년에 막 이렇게 업다운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기적으로도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명왕성이 왔다 갔다 해요. 물병자리도 가고 다시 염소자리로 역행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앞으로 근 1, 2년?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급변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즌에는 많은 분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동지에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 내년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현상들 그걸 보고 감정으로 업다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요. 그런데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영상 남기면 그러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분들 꼭 계실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감정을 느껴주세요. 네거티브 감정 느껴주세요. 괜찮아요. 느끼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나의 소원 성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세요. 철수랑 영미가 대화하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아 주세요. 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진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제가 갈 때마다 누가 새치기 하고 자꾸 진로를 방해해요. 막 화가 나죠. 메리제이 또 화가 난다. 제가 전형적인 B형이라고 했었죠. 화가 나요. 올라와요. 그럴 때 얘기를 해요. 메리제이, 너 지금 화가 났구나. 휴, 릴렉스. 또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지? 진로 방해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네. 숨을 들이켜 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한 3, 4초 해요. 진짜로. 그리고 가끔은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외치기도 합니다. 저희 집이 불교라서 네. 이런 건 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죄송해요. 제 생시간만 계속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최대한 저의 소원 성취,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일은 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는 건 좋은데 일상생활에서 분노 터트리고 매일 화가 나 있고 짜증내고 답장 없는 사람한테 계속 메시지 보내는 불안 증세의 여성으로 살고 있고 남성으로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 소원 성취가 원활히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내가 적은 소원이 비단 연애 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연애 소원이 아니라 금전 소원이든 아니면 일적인 소원 그거 하나만 적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운기적으로 더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경고 메시지? 그런 느낌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제가 시리즈별로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진짜 이 부분은 우리 주의합시다. 이 부분은 실천하면 좋아요. 이런 걸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지 시즌에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컨디션 난조 그리고 감정적으로 업다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업은 아니더라도 계속 다운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 업다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다운된 상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지 마시라.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시라. 화가 나고 슬플 때 감정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 심호흡, 명상, 관찰자 시점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짓날 팥죽도 맛있게 드시고요. 문워크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